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년 전 본인들이 20대 때 그 좌파 이념에 심취했던 시절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의 박구용 교수, 민주당의 지금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한 방송에서 2030은 지금 어차피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유할 줄을 모른다.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하를 했어요. 이런 2030 비하 발언이 정말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민주당의 주류가 지금 4050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과거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교수 같은 경우에도 68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68년생이라면 586이네요? 네, 그러면 그냥 68년도에 이제 본인들의 세대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9000년대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 정반대에 있는 것이 지금 박구용 교수가 대변하고 있는 그 세대의 좌파적인 이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본인의 20대 때 시절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 진짜 20대들에 대해서 어떠한 적개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뭐 민주를 뭐 무시하게 둬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민주라는 단어를 호도를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짓누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공산당적 좌파 이념에 굉장히 심취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과거의 그 운동권 시절에는 학교에서 뭐 술 먹고 뭐 운동한다고 수업도 안 듣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취업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그런 시절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줄 아나 본데 지금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입을 치르고 또 취업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똑똑하게 살아온 청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인 겁니다. 저도 어제 이제 논평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표현한 수준보다 훨씬 더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직도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공산당 선언 같은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서 실제로 탄핵 선동 집회에 막 오라고 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공산당 사상 자료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공산당 사상 자료를 나눠준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의 나이,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년 전 본인들이 20대 때 그 좌파 이념에 심취했던 시절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젊은 남성들을 악마화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맞아요. 저는 이 또한 젊은 세대를 갈라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남성과 여성을 굳이 갈라쳐서 이득을 볼 만한 것은 그 기성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조차도 우리가 탄핵 반대 애국 집회 자리에서 이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성별 화합, 세대 화합이 되는 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별 혐오 프레임도 좌파들이 아무리 선동을 한다고 해도 젊은 층에는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란 게 지금 국민의힘에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 586 꼰대들이 여러분 그 세대 전체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특정 정치 이념에 물들어서 2030을 막 비하하는 이 박구용 같은 사람 말하는 네. 거예요. 네. 탄핵 찬성 집회 나오는 청년들에게 공산당 사상 자료를 나눠주고 한다는 거. 네. 와, 이거는 대통령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게 되잖아요. 진짜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구나. 이들을 척결해야겠다라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국정원에서 민노총의 간첩들 다 잡았는데 법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그 수사를 더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 대한민국 내의 그런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사상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 아니었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해지기도 하고 우리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미연키님이 똑똑한 백지연님 미래의 정치인으로 우파 리더가 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과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과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30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사르카즘 던진 것이었는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또 사르카즘이라는 먹물 용어를 써요. 자기 나름으로는 뭐 이게 유머 섞인 비판이었다는 거죠. 무리빚은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박구영들이 이거 사과를 하면서 또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자의식 과잉이 느껴져서 네. 좀 역하다는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네. 저 사과문 어떻게 보세요, 백지연 부대변인? 정말 그냥 좌익 이념에 짓눌려 있는 좌익 이념에 짓눌려서 본인의 자의식 과잉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기득권의 발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2030 남성들이 2030 여성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뒤늦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12월 초 중반부터 2030 남성과 여성 모두 탄핵 반대 집회에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좌익 이념에 찌든 586 기득권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호도하고 우리 성별들을 갈라친다고 해서 더 이상 저는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암흑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언론을 단단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먹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과도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서로를 이미 보고 느끼고 이미 겪었기 때문에요. 언론이 저렇게 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호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다시 젊은 층의 성별을 갈라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정치 세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년층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경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박구용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좀 인정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중년의 나이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20대 운동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백지연 부대변인이 지적해 준 것처럼 이 막말과 망언으로 난리를 치고도 다시 한번 남녀 갈라치기한 이 사과문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매공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나 당직 사퇴 입장이 안 나온 게 더 충격적이에요. 네. 사실 이 정도 비하 발언이면 과거에 정동영이 노인들 투표하지 마라. 이거 완전 대선판을 뒤집은 비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요. 더 노골적인 비하거든요. 네. 2030 사유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모른다. 그리고 또 뭐 말라 비틀어지게 뭐 고립시켜야 된다. 특정 세대를. 네. 그런데 당직 사퇴나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입장이 안 나와요. 이게 교육연수원장이면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연수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거 되게 높은 자리예요. 네. 당원들 교육하는 자리고. 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고 어물쩍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더 많은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뭐냐, 이 박구용 그냥 냅둘 거냐, 이 사람의 이런 발언에 너네 동의하는 거냐라고 좀 가열차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2030 TF를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또 만든다고 발표를 그렇더라고요. 했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이런 사람이 박구영 교수 같은 사람이 당원 사상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정당에서 백날 2030 TF나 이런 것들 만들어봤자 청년들에게 큰 소구력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 TF 만들어서 2030 민심을 조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끌어오겠다, 벌써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김칫국을 마시는 건데, 그 TF를 100번 만들면 뭐해요? 네. 이 당 관계자들이 잊을만 하면 2030 비하 발언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사퇴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시선이 좀 음침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회 탄핵 선동 집회 자리에 2030 여성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나와라. 그럼 나와서 뭘 하라고 나오라는 겁니까?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건 모욕이 되는 거고요. 남성들에 대해서도 또 모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왜곡된 성관념까지 그런 데서 비쳐 보였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역겹고 좀 소름 끼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방금 백지원 부대변인 말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탄핵 찬성 집회에, 네. 그 민주당 집회에 젊은 여자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남자들 너네도 많이 나와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젊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그 여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남자 보고 나오라고 막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아요. 낄낄거리면서. 이게 거기 나온 여성들, 비록 우리랑은 정치 성향이 다르지만 네. 그 여성들을 무슨 남자 젊은 사람들 집회 많이 나오게 하는 일종의 어떤 이 사회적인 꽃처럼 표현하는 게 너무 옛날식 사고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적 표현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네. 소위 이게 실제말로 여미새라고 하는데 여미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 미친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 꼬시러 탄핵 찬성 집회 나와라 이런 네, 발언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뉘앙스로 발언을 했는데 그냥 그게 본인의 가치관이지 지금 젊은 층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관이 뿌리 깊어요. 제가 보니까 박부영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에서 2030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네.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심심찮게 나왔고 네. 이 원조가 찾아보니까 유시민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시민이 뭐라 말했느냐, 역시나 2030 남자들을 비하하면서 요즘 20대 남자들은 롤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축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여자들에게 뒤처진 열등감 때문에 보수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세대와 한 성별을 이렇게 싸잡아서 비하하고 정말 자기 말 맞다나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유시민은 자기 말처럼 60대 지나니까 뇌가 썩었는지 이런 막말을 막 일삼고도 지금 이 진보 진영 좌파의 최대 스피커가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특정인의 돌출 행동이나 일탈이 아니라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정체성이 DNA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체성. 그러니까 그들은 저는 그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국가보안법 위반하느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청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념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공산 사상에 심취해 있고 극좌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낡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런 공산 사회주의는 20세기에 끝난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에 젖어 있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저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뭐 또 2030 TF 또 만들어서 제2의 박지원, 제3의 박지원 만든다고 해봤자 청년층에 그렇게 크게 소구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2030 세대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민주당이 아무리 2030 TF를 만들고 뭐 누구를 내세워도 의미가 없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조사했는데 지금 정말 많은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대통령 지지, 그리고 정권 연장이 과반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20대를 보면 20대에서는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권 연장이 52.9% 과반을 넘겼고요. 정권 교체 지지한다가 38.8%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조기 대선이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주요 정치 국면에서 20대 민심이 캐스팅 보트라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20대에서 이 탄핵 국면에서도 정권 연장이 52.9, 정권 교체가 40%도 안 되는 38.8. 이거는 민주당과 좌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네.